네, 안녕하십니까.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철강금속 섹터를 맡고 있는 박승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드디어 돌아선 가격 지표 업황 바닥 확인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 이후부터 작년까지 중국 철강 가격의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중국 철강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국내 철강 업황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1년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작년까지 좀 약세를 면치를 못했고요. 그 결과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조금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내 가격이 드디어 오래간만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국내 철강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2의 철강 시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이나 미국 철강 시장의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철강 50%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만 트럼프 1기 때 당시에도 2018년도에도 전 세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차이점은 그때 25%보다 훨씬 더 상향된 50%의 관세가 부과가 됐다라는 점도 있었지만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를 보면 2018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이듬해인 2019년도부터는 다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상승한 이후에도 올해 들어서도 좀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관세율 자체도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관련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체적인 기타 전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가 철강 쪽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반등을 성공을 하긴 했지만 다른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들 대비로는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거의 연초 대비 한 1에서 7% 정도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 부분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이제 수입 규제를 강화했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상승폭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내 가격인데요. 여기 한국 철강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연초 대비 꽤 상승을 했습니다. 제품별로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뭐 철근이나 여름과 같은 품목들은 뭐 연초 대비 20% 이상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지난 2, 3년 동안의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지만 올해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가격 레벨이 2023년도 여름 정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제품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열연을 포함한 판재료 같은 경우는 중국산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잠정 관세가 작년 가을부터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에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3월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에 수입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그 철강 업체들이 갖고 있던 그 제품의 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제품 재고 소진하는 기간으로 작년 하반기랑 올해 1, 2월 달이 기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고무적인 부분은 한국만 최근에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나 인도, 태국 이런 기타 아시아 국가들 가격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 강화했던 부분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수입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인도는 또 워낙 인프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대비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가격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뭐 다른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수입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가격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격이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그런 현상은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강 그 가동률이 예전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에 그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생산량을 꽤 많이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 누적으로 중국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오히려 수익성은 악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작년에 철강 수요가 거의 뭐 엄청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중국 그 3월달 PPI가 되게 오래간만에 한 41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그 일선도시 주택 가격도 최근에 좀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고정 투자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작년에 1억 2천만 톤에 달하는 철강을 수출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이 되면서 그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철강 수출이 꽤 많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달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에 대해서 반덤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올해 1월 달부터 그 철강 수출 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형사들이 수출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 수출을 막겠다는 의지는 전혀 아니고요. 중소형사들이 수출하는 엄청 말도 안 되는 그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의 수출을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도 중국 철강 수출 감소에 좀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중국 철강 수출이 한 1억 2천만 톤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1,500에서 2천만 톤 정도 감소한 1억 톤 초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철강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년에도 국내 건설용 강제 수요는 엄청 안 좋았습니다. 특히 철근 수요가 거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철근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수요가 살아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국내 철강 업체들의 엄청 적극적인 감산 노력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의 대형 그 철근 정규로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원래 한국이 철근 수출을 거의 안 하던 국가였는데 작년 4분기부터 철근 수출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월간 한 10만 톤 정도 철근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로 수출되는 지역이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봉용강 수요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그 수입 업체들이 50% 철강 수입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산 철근을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에서 새로운 그만큼의 또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월 10만 톤이면 만약에 이게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만 톤이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철근 가격도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간만에 리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튬이 최근에 가격이 은근히 좀 꽤 올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뭐 톤당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에서 거의 뭐 바닥을 형성을 했다가 작년 가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톤당 한 27,000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똑같이 여기도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리튬을 포함한 광물이라든지 금속에 대한 스탠스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유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작년에 강물자원법이라는 게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그 개발보다는 일단 안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업권을 승인해주는 주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축소를 시키면서 일단 강물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규제를 하겠다는 스탠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리튬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근에 제일 핫한 게 어쨌든 ESS 쪽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고 앞으로도 견조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존의 전력망 방식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전원별 중에서도 리드 타임이 짧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발전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력 생산에 있어서 좀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ESS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수급은 장기적으로도 2030년도까지 공급 부족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단식으로 리튬 가격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종합해서 뭐 제가 뭘 추천을 드리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국내 가격이 이미 유통 가격이 올랐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수요 출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리튬 가격이 구조적으로 저희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일단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철근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지금 PBR이 0.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 보면 어쨌든 뭐 저평가에 대한 그 기대감 충분히 가질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풍산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풍산은 일단 최근에 뭐 구리 가격이 올해 뭐 1월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때도 저희는 구리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기존 사상 최고치였던 2024년도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